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회계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람 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가 열람 교부 또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열람 교부 또는 열람 등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이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대규모 점포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가 집합건물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적용 예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개정집합건물법 제26조 3항에는요. 이해관계인,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관계인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양했다는 보고, 이게 사무보고예요. 사무보고 자료나 이양했다는 장부, 이게 회계장부잖아요. 회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 등사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경우에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응하여야 된다. 즉, 역으로 해석하면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외하고는 응해야 되니까 다음 각 호, 즉 1호와 2호의 정보는 요거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1호와 2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관리인의 의무를 면책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 이외에는 전부 다 정보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1호, 2호는 이걸 가지고서 정보 제공을 안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열람등사 신청하면 다 제공하라 하는 것이에요. 정보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호, 2호 보겠습니다. 1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고유식별정보, 보통 개인과 관련된 것이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것하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보통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회의록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런 거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규정의 문제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을 보실게요. 제 사항에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여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이게 보통 150세대 이상입니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신고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3000제곱미터가 있는 이게 전유면적 3000제곱미터예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이런 규모의 대규모 점포 여기에 대규모 점포가 있을 경우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무보고 의무나 회계장부 작성, 보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각각의 규정, 즉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면책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전 집합권법은요. 이해관계인에게 사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열람 등사 교부 청구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분쟁이 많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무보고 자료에 개인정보, 내부회의 자료 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관련 임원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즉 불순한 목적 등으로 자료 공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순수하게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이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봐라 관리인이 관리 행위 잘못하고 있다 등등 이걸 찝어가지고 관리인 탄핵하고 본인 또는 본인이 믿는 사람이 관리인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관리단 분쟁 관리권 관련된 분쟁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열람 등사 청구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관리단에서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고 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핑계로 방어하다 보니까 매번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하고 여기에 불응하고 집행불응하고 또 싸우고 이거 가지고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점 반영해서 개정집합금법에서는 명백하게 관리단에서 거부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할 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에서 나온 사항, 보통 회의록에 나온 사항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는 열람교부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해놨어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한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자, 그리고 이런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뭐예요? 그 다음에 지장도 아니고 현저한 지장.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도대체 뭐라는 거냐? 그 다음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관리단에서 이런 문구를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열람교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실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법 개정의 의미는 이런 가이드라인, 즉 종지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빈번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정보나 회의 자료나 공개될 경우에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런 자료 이외에는 거부할 수 없고 열람 등사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 일단 의미를 둬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받는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받는 대규모 점포로도 집합 건물이에요. 이런 집합 건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 적용되는 법 이외에도 원래는요 집합 건물법도 중복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정 집합건물법에는 의무 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150세대 이상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대규모 점포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의 사무보고 규정, 그 다음에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 사무보고 또는 회계장부 열람등서 규정,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 이유는 각각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